자, 우리 계속해서 분계를 이어나가 봅시다. 자, 현재 저는 현금 700만 원이 자본금으로서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좀 빌리러 다녀봤더니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300만 원을 빌렸다 라고 하면 이 케이스에서는 어떠한 거래 이중성이 존재하나요? 바로 부채와 자산입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300만 원을 빌려서 예금 300만 원을 만든 거죠. 그럼 우리 현금성 자산 총 1000만 원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워크플레이스에서 분계를 쳐봅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은행이 있어야겠죠. 돈을 빌려올 은행이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래처를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 관리에 보시면 추가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은행을 선택하고 거래처명은 국민은행,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뭐 적당히 국민은행의 사업자 번호를 알아내시면 되겠죠. 자, 대표자는 홍길동으로 하고요. 사용은 ye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여기다가 또 추가해야겠죠. 그리고 은행명에서 여기 쭉 보시면 은행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국민은행을 선택하고, 그리고 계좌번호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예금주는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거래처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은행은 이런 거래처 코드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분계치로 가봅시다. 자, 전표 생성으로 가서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적용에다가 사업 준비 그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이렇게 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부채로서 예금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오른쪽인 대변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 부채를 지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채가 계정명이 차입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정 과목에서 차입금, 그러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우리는 짧게 빌릴 거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차입금은 계정이 대변이잖아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00만 원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왔거나 돈을 꿔주는 경우, 받을 돈이 있거나 줄 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 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국민은행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돌려주는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예정일을 예를 들면 뭐 15일 날, 5월 15일 날 300만 원 전액을 돌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300이라고 치면 되고요. 만약에 나눠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15일 날까지는 저렇게 주고, 그리고 22일에 나머지 이렇게 준다 라고 하면 총 300만 원을 이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돌려주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역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라는 것이 대변에 입력됐고요. 자, 차변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부채로서 가져온 돈을 현금으로 갖고 싶은가요? 예금으로 갖고 싶은가요?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예금에 넣어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금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금 관리에 예적금 계좌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 화면을 일단 열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계좌 구분해서 예금, 예적금은 보통예금, 은행은 어디를 해볼까요? 기업은행을 합시다. 자, 그리고 계좌번호는 적당히 이렇게 하시고 된 것 같아요. 자, 저장.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하나가 추가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전표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다시 입력하는 거죠. 계정 과목은 뭘로 할까요? 예금이라고 해보면 보통 예금, 그 중에 원화가 있네요. 클릭. 그러면 계좌번호를 물어보죠. 여기에서 방금 입력한 우리 회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변 금액에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고 300만 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내역 저장. 자, 그리고 나서 승인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승인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은행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부채가 생긴 거죠. 그럼 부채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채권 채무관리, 채권과 채무는 받을 돈, 돌려줄 돈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출금 내역 확정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출금할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5월 15일 날 국민은행에 150만 원을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5월 22일에 지불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무제표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영값 제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부채는 300만 원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